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는 이제 호흡곤란이 오고 뭐 가슴이 쪼이고 손발이 저리고 뭐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세 남성이시고요. 2년 전부터 가슴이 쪼이고 호흡이 좀 답답하고 곤란하고 이런 흉부에 불쾌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니까 심장병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어서 걱정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지장이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날 이제 과음을 했는데 그 다음날 낮에 이제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가슴이 쪼이고 또 뭐 손발이 저리고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서 이제 진찰과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정상, 혈액검사 정상, 초음파 정상, 뭐 심혈관, 조영술 정상, 그런 정상이니까 그냥 왔죠. 근데도 이제 계속 한 두어 달 동안 이제 계속 가슴이 쪼이고 호흡곤란이 있는 게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학 심장센터에 가서 재검사를 했는데 역시 정상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분이 신경정신과에서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는데, 이 가슴이 불쾌한 거, 쪼이고 그 다음에 호흡이 곤란하고 한 거는 이제 계속 돼요. 없어지질 않고. 그래서 불안해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별 증상들이 다 뭐 심장병이다 이런 소리가 많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소화불량도 있고 왼팔도 저리고 뭐 턱끝에 좀 뻐근함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심근경색이 전조 증상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몸이 괴로운데 가슴이 이제 뭐 문제가 있어. 쪼이고 호흡곤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왼팔 저리고 팔 뻐근함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검사가 정상이라는 거죠. 어, 검사로 그렇지만 검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검사라는 거는 어떤 형태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 형태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검사가 되는 겁니다. 세포가 100만 개가 모이면 1mm 정도 돼요. 이건 당연히 검사되지 않고요. 1cm 정도 돼야 검사가 되는데 이때는 한 15개 됩니다, 세포가. 요새 뭐 검사법이 발달돼가지고 뭐 일찍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래서 5mm 된다고 쳐도 그 문제가 있는 세포가 1억 개는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가 커야 검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이분 검사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제 검사는 그만해야 돼.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가슴이 불편하고 이제 가슴이 쪼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가슴이 쪼여서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병인데, 요건 이제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협심증이 있을 때 가슴 통증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가슴 통증은 운동이나 흥분했을 때 같이 심장이 빨리 뛸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전체가 아파서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고, 한 번 나타나면 2분 이상 아프고, 쉬면 통증이 사라진다 이런 거예요. 이런 특징이 굉장히 적중도가 높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늘 있는 소화불량, 메스꺼움, 심근경색이 있을 때 전조 증상으로 체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거 있어요. 인터넷 저도 봤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심근경색이 생겨 혈관이 딱 막혔어. 근데 심근경색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한 1, 2분, 2, 3분 사이에 나타나는 체한 것 같은 느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두 달씩 때는 소화불량, 메스꺼움, 이거는 심장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팔저림, 왼팔이 저린 것도 역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도 그게 있을 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지, 그냥 팔만 저린 건 그 관계가 없다 그런 거고요. 사실은 팔만 저린 거는 심기가 나쁜 것이긴 해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지금은 양방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턱끝이 뻐근한 것도 이거는 뭐 좀 다른 건데, 이건 기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전조 증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서양의학적으로 심장은 정기적으로 작동하는 근육 펌프죠. 그래서 구조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심혈관, 판막, 그 다음에 심장의 신경 같은 형태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한의학적으로 말하는 심장은 심기와 심혈로 되어 있는데, 심기는 에너지라고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생체 활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약간 세포가 싱싱한 거 뭐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심혈은 이제 구조적인 거니까 그건 서양의학적 심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은 구조만 있는 반면에
한의학은 거기에 에너지라는 부분이 있다. 에너지와 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병도 심장병, 구조의 병도 심장병, 심기의 병도 심장병, 심혈의 병도 심장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이제 검사에 나타나자는 이제 가슴 조임,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은 소화불량, 왼팔 저림, 턱끝에 뻐근함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심기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심기는 이제 가슴에서 막히는 게 주인데 심기의 문제 다른 데 나타나긴 하지만 주로 거의 뭐 대부분 가슴에서 막힙니다. 근데 가슴에서 심기가 막히면 2차적으로 소주천이라는 경락의 흐름을 나쁘게 해요. 막아요. 그래서 완전히 막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흐름을 나쁘게 해서 소주천의 경로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주천의 경로를 잠깐 보면 아랫배에 이제 기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단전인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회음, 항문이 있는데 회음을 지나고 꼬리뼈 있는 장강을 지나서 척추를 따고 쭉 올라와요. 그래서 머리 꼭대기는 백회를 지나고 양 눈썹 사이에 인당, 그 다음에 코를 타고 넘어서 이제 이 코 앞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인중, 그 밑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슴으로 내려가서 이제 단중, 그 다음에 중환, 그 다음에 이제 단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거의 전신을 돌기 때문에 증상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주천의 흐름을 따라서 기가 몰리는 곳마다 증상이 나타난다. 기가 몰리는 곳은 개인마다 달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깐 살펴보면 아래로는 이제 소화가 안 돼. 체한 느낌 있고 위염이나 식도염이 잘 생기고 목에는 뭐 위로 올라오면서 목에도 문제가 생기고 갑상선에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작고 뒷목덜미나 아프고 이분이 지금 아픈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아파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 흐름에 따라서 위염, 역류성 식도염, 가슴 통증, 호흡곤란 이런 게 있는 거고 조임 이런 게 있는 거고 목에 뭐 걸리는 것 같은 거 이게 매획기라고 말하는 거고 갑상선 기능이 실제로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입, 코는 건조감이 있어서 뭐 비염도 잘 생기고 입이 마르고 이런 거 생기고요. 두통, 어지럼증, 뒷목덜미가 뻐근하고 어깨가 뻐근하고 통증, 그 다음에 요통, 디스크 이런 것도 잘 나타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심기의 문제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공황장애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심기의 문제는 서양의학적으로 이제 공황증, 우울증, 불면증 같은 진단을 받아요. 근데 지금 심기의 문제는 이제 근데 심기의 문제는 한의학적으로 심장병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증상이 이제 가슴조임, 호흡곤란, 이제 소화불량, 팔저림, 턱끝의 뻐근함 같은 게 원인은 심기를 소모했기 때문인데 심기를 왜 소모했냐? 긴장, 과로, 스트레스 같은 걸로 심기가 소모돼서 나타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생각이 많고 예민하고 소심하고 또 되게 성실하고 이런 거는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심기를 많이 소모시키는 이제 악화 요인인 거죠. 심기를 많이 소모시키니까. 근데 심기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혈의 문제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문제가 구조의 문제로 이어진다. 심혈은 구조적인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근, 심혈관, 판막, 신경의 문제로 이어진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부정맥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장 검사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의 문제가 이제 규모가 꽤 돼야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 규모가 작아. 그래서 검사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심기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결국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그런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악화를 기다리지 말고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심기를 그럼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제 양방적으로는 가슴저림, 호흡곤란, 소화불량, 팔저림 같은 건 이제 서양의학적으로는 공황장애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양약을 먹어서 효과가 있으면 양약을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효과가 이분 또 더더군다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이제 심기를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심기 치료에는 자가 치료가 있어요. 자가 치료에는 걷기와 두드리기가 있는데 걷기를 잠깐 보면 마음의 긴장은 풀어야 되는데 근데 긴장은 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이완을 통해서 마음의 이완을 이제 도모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이완, 그런 명상을 생각하시는데 명상은 성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충분히 명상이 된다. 걸으면서 명상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그러니까 무슨 규칙, 어떻게 걸으면 되느냐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아무렇게나 자기 편하게 걷는 거죠. 살짝 숨찬 듯도 하게 조금 빠르게,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좀 빠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걷고 나서 피곤하지 않을 정도, 살짝 나른한 정도, 이런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드리기가 있는데 좌우 젖가슴 아래 갈비뼈 부위를 가볍게 두드리면 이 명치 부위가 울려요. 명치는 배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배 오목한데. 근데 이것이 막혀서 울리는 거니까 자꾸 두드리면 이제 트림이 나면서 풀려요.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한 번에 다 풀리지는 않으니까 또 막히는데 아무튼 자꾸 두드리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손을 맞잡고 가슴 가운데를 두드리는 것도 역시 좋습니다. 두드리면 많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시면 좋아요. 답답하신 걸 방치하지 마시고요. 방치하면 문제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걷고 두드려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자가치료를 한 달 정도 효과가 없으면 이건 좀 너무 심한 거야. 자가치료의 정도를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자가치료만으로 벅차 잘 안 되니까 한의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이면서 저같이 이제 의사이면서 한의사인 복수면허 선생님이 하시는 클리닉을 찾으면 서양의학적 검사나 이제 조언을 받고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나 걱정은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걷는 게 걸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걷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런 심기가 소모되는 원인과 심기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가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